안녕하세요. 서울수면위원회 홍일희 원장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감기에 걸려 코가 막히거나 또는 찬 공기를 쐬면 코가 맹맹해서 쉽게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또한 엄마들이 자는 아이를 관찰해보면 가끔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게 편해서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코를 골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습관이려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아이들 중에 코를 골거나 입을 벌리고 자는 아이들은 한 20%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지속적으로 입을 벌리거나 코를 골고 호흡장애가 있는 애들은 한 7%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애들은 한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입을 벌리고 자는 애들을 그냥 습관이려니 하고 넘어갔을 때 일부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특히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고 또 어떤 후유증을 남기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왜 입을 벌리고 자나요? 코로 숨 쉬는 것이 정상적인 호흡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에 문제는 없는지, 습관화된 것은 아닌지, 또는 장기적으로 보면 수면 호흡 장애는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세 가지 원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네,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코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나 구조가 문제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통해서 코로 숨쉬기를 편하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코로 숨을 쉴 수가 있고, 습관화된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코로 숨을 쉬는 것을 연습을 시켜서 코로 숨쉬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정확히 세 가지를 구분해야만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 호흡 장애가 있는 경우 왜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나요? 호흡장애는 기도가 좁아져서 숨을 잘 못 쉬는 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기도가 좁아져 숨을 잘 못 쉬게 되면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쌓이게 되면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빨리 내뱉기 위해서 뇌에서 숨을 빨리 쉬게 만들고, 그것도 부족하면 입을 벌려서 빨리 이산화탄소를 내뱉게 만들게 됩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보면, 달리기를 하고 나면 숨이 차면 코로 숨 쉬는 게 한계에 부딪혀서 입을 숨 쉬게 되죠. 또 등산할 때 정상 근처에 가서 숨이 차면 입을 벌리게 됩니다. 몸에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쌓이고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강제적으로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 호흡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코를 고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른의 경우는, 코골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비만이나 노화에 의해서 또는 골격 구조가 나빠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주 단순한 해부학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2, 3세 때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코에 비염이 생기면 구강호흡을 하게 되고,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균이나 건조한 공기가 목에 들어올 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편도 및 아데노이드가 커지게 됩니다. 편도 및 아데노이드가 커지면 기도가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되고, 그 좁아진 기도 때문에 더더욱이 숨을 더 못 쉬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죠. 코골이도 유전적 요소가 있나요? 네,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코를 고는 집안은 아빠나 아이나 다 코를 고는 경우가 많고, 또 얼굴 모양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5세에서 10세 사이에 얼굴 모양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2차 얼굴 발달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그 아래턱이 작게 발달되거나 또는 튀어나오는 주걱턱 형태로 발달하거나 또는 교합이 안 맞는 형태로 발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얼굴 골격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사춘기가 지나면 그 만들어진 골격에 근육이 발달하면서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세에서 10세 사이에 유전적으로 요인이 있는 아이들이 구강호흡을 하면 그 유전적인 요인이 쉽게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얼굴 골격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코를 골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자고 코를 골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아이들이 구강호흡을 하면 혀가 뒤로 처지게 되고, 혀가 뒤로 처짐으로 인해서 기도가 더욱 좁아지고, 기도가 좁아서 숨쉬기 힘들면 자는 동안에 뇌는 숨구멍을 열기 위해서 뇌를 각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숨을 잘 못 쉬었던 대가로는 산소 공급이 떨어지게 되죠. 이 산소 공급이 떨어진 거랑 뇌를 깨우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높아지면서 잠이 조각난 것이 결국은
낮에 아이들을 졸리게 만들고 집중력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것은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데 그 후유증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성장 장애가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학습 장애가 올 수 있고 세 번째는 구강 구조의 변화가 올 수 있게 되는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코 고는 아이들이 성장 장애가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머니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잠자고 난 뒤에 1시간 반 정도 뒤에 깊은 잠에 들어갈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코골이 무호흡증, 특히 입을 벌리고 자는 아이들은 깊은 잠에 들어가면 호흡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자꾸 깨우게 돼서 깊은 잠이 줄어들거나 쪼각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숨 쉬려는 노력이 많이 증가돼요. 거친 숨을 쉬게 되면 잠을 자면서 피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숨 쉬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칼로리 소모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는 것과 또 숨 쉬려는 노력이 증가되면서 자는 동안에 칼로리 소모가 많아지는 게 결국은 아이들의 체격이 왜소해지고 키가 잘 크지 않고 여러 가지 성장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코 고는 아이들이 학습 장애가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이들한테 학습 장애가 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잠을 잘 때 숨쉬기 위해서 자꾸 깨우면서 잠이 조각 나게 되고 결국은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그러면 낮에 졸리고 피곤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학습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1996년도에 미국 시카고 대학의 고잘 교수가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붐을 일으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친 아이들 중에서 하위 20% 애를 대상으로 부모들한테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을 해주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2학년이 끝날 때쯤 동일한 집단을 갖고 성적을 갖다 정리해 봤더니 고잘 교수의 말을 듣고 1학년 말이 끝났을 때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을 해준 그룹은 1년이 지났을 때 하위 20%에 들어있는 애들이 한 명도 없었지만 치료를 안 해준 그룹에서는 전부 다 하위 20%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편도 아데노이드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아이들 성적 향상에도 학습장애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일례가 되겠습니다.